2025 고3 9월 모의평가 화학원 해설을 맡은 박주원입니다. 총평 아까 전에 해드렸는데요. 결과에 상관없이 일단 중요한 건 뭐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명심하시면서요. 오늘 시험 정말 고생했고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기억, 니은, 디귿으로 내려가면 되겠죠. 기억번에 묻고 있는 바는 기억이 탄소화합물입니까? 를 묻고 있습니다.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만들어진 공유결합 화합물이죠. 그래서 CH4, 그럼 기억번은 일단 정답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니은번에 기억의 뭐죠? 연소 반응에 동그라미 칩니다. 연소, 태우는 거죠. 흡열 반응이다. 연소시키죠? 그 말인즉슨 주위로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다 라고 해야 돼서 니은은 틀린 보기. 다음 디귿번에 니은이 증발할 때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하느냐, 즉 흡열 반응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니은의 에탄올이 증발하면서 뭐가? 피부가 시원해집니다. 무슨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흡열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디귿번이 그리하여 정답.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2개 맞아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1번 문제였습니다. 자, 2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XOH와 그 다음에 HY가 반응해서 XY와 H2O를 생성하는 반응을 결합 모형으로 표현하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얘가 누군지 빨리 써야 되겠죠. 전자 하나를 잃고 2개니까 얘는 원래 3개의 전자를 갖고 있었던 리튬이었을 테고요. 옆에 OH-니까 LiOH 더하기 얘는 공유결합 화합물이죠. HCl입니다. HCl. 이 둘이 만나면 LiCl이라고 하는 이온결합 화합물과 그다음에 옆에 나와 있는 H2O를 이렇게 형성을 시키게 되겠죠. 자, 기억번으로 내려가서 정답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X솔리드는 전성, 가로치고 표짐성이 있다. 금속결합 물질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X가 누구였어요? 리튬이었죠. 리튬 솔리드, 금속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전성과 연성을 가지고 있죠. 니은번에 XY는 이온결합 물질이다. 금속의 양이온과 비금속의 음이온이 만난 XY는 그렇죠. 이온결합 물질이 맞습니다. 니은도 정답이네. 디귿번에 X와 O는 2대1로 결합해서 안정한 화합물을 형성한다. 정기적인 중성을 만들게끔 만나면 되는 겁니다. X가 리튬이었고요. 그 다음에 O는 산소. 그렇다면 Li 플러스와 O의 E-의 만남이기 때문에 어떻게 만나면 돼요? 플러스 1짜리와 E-짜리가 2대1로 만나면 되겠죠. Li2O가 될 테니까 디귿번 2대1로 결합합니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여기까지 별 어려움 없이 왔을 테고요. 3번입니다. SiH4와 HBr에 대한 반응인데요. 이거는 그림을 잘 봤으면 정답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맨 밑에 H와 규소의 원자량이 1과 28이다라는 자료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보아하니 지금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이 물질의 종류가 다르죠? 얘네 둘이 반응해서 싹 다 없어지고 얘네가 만들어졌어요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중이에요. 반응식을 일일이 적어서 풀어도 되지만 우리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반응 전과 후에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막바로 써보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SiH4 얘의 화학식량이 몇이냐? 28 더하기 1 곱하기 4니까 32예요. 1몰에 해당되는 상대적인 질량이 30인데 64g이 있어요. 얘는 그럼 2몰에 해당되는 값이라서 제가 괄호하고 2를 쓸 것이고요. 봅니다. SiBr4예요. 그러면 브로민 원자가 4개 있어야 되니까 여기도 원래 4개가 있었겠지. 이런 식으로 개수를 앞에다 적어준 것이고요. 나머지 H 원자가 4개, 4개니까 8개입니다. 그럼 반응 후에도 원자 8개인데 지금 2개 표현되어 있으니까 4.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지금 현재 얘네가 다 반응해서 이러한 생성물이 된 것인데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는 여기 있는 X를 구하는 것이었거든요. 자, 그럼 봅니다. 이 물질 SHH4 앞에 있는 개수를 1이라고 잡을 수 있겠죠? 그 다음 H2 앞에 개수는 4예요. 그럼 얘가 1몰 반응해서 없어질 때 H2는 4몰 생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계산했던 노란색을 보시면 64g은 몇 몰이라고요? 2몰이라고요. 1몰 반응할 때 4몰이 생기면 2몰 반응하면 몇 몰이 생기는 거예요? 8몰이 생기는 거죠. 그럼 8몰에 해당되는 질량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H2의 분자량은 2니까 8 곱하기 2가 바로 X에 해당되는 질량이 되겠죠.
16.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4번으로 갑니다. 자, 학생 X가 수행한 탐구 활동이라고 하고요. 문제를 조금 더 읽어보자면 A와 B는 각각 염화, 칼륨과 대표적인 이온결합 화합물이 되겠죠. 포도당 중에 하나이다. 포도당은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자, 한번 풀어볼게요. KCl과 C6H12O6는 어떤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 유무를 구분할 수 없느냐. 밑에 있는 결과를 보면 되겠죠. 과정이랑. 무슨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 유무를 구분할 수 있겠는가. 자, 여기 들어갈 말과 여기 들어갈 말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탐구 과정 및 결과가 나와 있고 결론이 가설이 옳대요. 여기 네모를 넣어가지고 이거에 맞는 실험이 됐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A랑 B입니다. 둘, 고체 상태, 둘 다 LED 램프 XX. 그럼 이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 유무를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첫 번째 네모에는 일단 고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용액 상태가 됐을 때 A라고 하는 애는 LED 램프에 불이 켜졌고요. 즉 전기가 통했다는 뜻이 되겠죠. B 같은 경우에는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수용액 상태에서의 전기전도성 유무는 구분할 수가 있구나. 그럼 두 번째 네모에는 수용액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어서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액체나 수용액 상태가 되면 통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공유결합 분자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현재 포도당, 수용액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이온결합 물질인 KCl, 염화 칼륨이 되는 것이고, 얘가 C6H12O6에 해당되는 포도당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기억번으로 가서 수용액은 기억으로 적절하다. 여기 지금 문제에 기억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정답이 되겠고요. 니은번에 A가 KCl이다. 그렇죠. A가 KCl이고 B가 포도당이 됩니다. B는 공유결합 물질이다. 비금속들끼리 전자쌍을 나눠 가져서 만들어진 분자 형태 공유결합 화합물이 맞습니다. 정답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서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페이지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5번 문제인데요. 3단원에 해당되는 문항이죠. 4가지 분자를 주어진 기준에 따라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하나 더 줬는데요. 전기음성도가 질소가 수소보다 크대요.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도 알고는 있지만 더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줬습니다. 자, 그럼 전기음성도를 준 것은 뭔가 부분적인 양전화, 부분적인 음전화에 따라서 분자를 구분하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텐데 진짜 그것을 물어보고 있었어요. 중심 원자가 부분적인 뭐를 띠느냐? 양전화를 띠느냐? 그 S는 저쪽으로 보낼 거고 NO는 이쪽으로 보낼 건데, 그렇다면 이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의 전기음성도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일단 우리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주기율표 상에서 특히 CNOF에 대한 것을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이쪽으로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커지고 누가 1등이죠? F가 1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면 C와 O입니다. 그럼 중심이 C가 되겠죠? 자, 탄소는 산소보다 전기음성도가 어때요? 작아요. 그렇다면 중심인 탄소가 어떤 전하를 띌 거예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게 되겠죠. 그 다음에 NH3입니다. N과 H 중에서는 전기음성도가 N이 크다고 했어요. 중심이 질소가 될 텐데 이번엔 내가 전자쌍을 내 쪽으로 더 세게 끌어와. 그럼 얘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게 되겠죠. 그 다음에 NF3입니다. F가 1등이에요. 그렇다면 중심에 해당되는 질소가 전자쌍을 F쪽으로 뺏기기 때문에 부분적인 플러스를 띠게 될 거고요. 저는 그냥 뿔마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OF2입니다. 산소도 전기음성도가 큰 편이긴 한데요. 지금 누구랑 결합을 하고 있냐면 1등이랑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전자쌍을 F가 더 세게 가져가겠죠. 그래서 중심인 산소가 부분적인 플러스를 띠게 될 겁니다. 그럼 예스로 3개를 보내야 되겠네요. 이 노란색으로 표현한 애가 이 왼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NH3가 이 아니오로 가게 될 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나눠지네요. 극성 분자인 것을 가로, 그 다음 무극성 분자인 것을 나로 보내게 될 텐데요. CO2, C를 기준으로 해서 공유 전자쌍이 4개고 원자가 2개가 직선 형태로 오게 됩니다. 무극성 분자,
여기 CO2를 보내줄 것이고 NF3와 OF2는 삼각불형과 구분 형태로서 극성 분자,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닌 극성 분자가 됩니다. 두 개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기억, 니은, 디귿으로 내려가서 가에 해당되는 분자가 두 가지냐? 그렇죠. 이렇게 하나, 두 가지가 맞아서요. 기억번은 정답이고요. 니은번, 나에는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분자가 있냐? 나에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분자가 있습니까? 무극성 공유결합이 뭐예요? 두 원자 사이에 전기음 성도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즉 같은 종류의 원자끼리 결합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C와 O 사이도 극성 공유결합, C와 O 사이도 극성 공유결합을 뜻해요. 그러니까 니은번은 틀린 보기. 디귿번에 다에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인 분자가 있느냐를 묻고 있는데 NH3 또한 삼각뿔의 형태로서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닌 극성 분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번 하나만 맞아서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풀이를 해봤는데요. 6월이라든지 작년 수능과 유사하게 문항의 구성 요소들도 되게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6번입니다. 동적 평형과 관련된 문제. 물어보는 게 항상 똑같기 때문에 사실 기억, 니은, 디귿 선택지를 보고 당황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또 실수하지 않아야 되니까 발문을 좀 꼼꼼하게 읽고 표시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밀폐된 진공 플라스크에 H2O 리퀴드를 넣었습니다. 물을 넣었어요. 그래서 물 분자의 증발과 응축을 모형으로 표현을 했고요. 나는 가에서 시간에 따른 플라스크 속 기억 분자 수를 나타냈대요. 가에서 3에다 좀 동그라미 칠게요. 3은 나에서 T1일 때의 상황을 표현한 거래요. 자, 그리고 T1에서 H2O 리퀴드와 H2OG, 그러니까 쉽게 말해 물과 수증기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억은 물과 수증기 중에 하나래요. 자, 그럼 내가 지금 밀폐된 플라스크 안에다가 뭘 넣었죠? 액체 상태에 물을 넣은 것이죠? 그럼 열심히 이제 증발을 하게 되겠죠. 증발을 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니까 얘가 누구예요? 수증기죠. 리퀴드의 양은 점점점 줄겠죠. 이 상태까지 어느 정도까지 줄겠죠. 증발을 열심히 할 거니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일단은 H2OG 상태인 수증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동적 평형 상태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H2의 G의 양이라든지 혹은 H2의 L의 양이라든지 그 값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그 도달 순간이 뭐다? 동적 평형에 도달하는 순간이다. 이미 문제에서 주기도 했고요. 자, 그럼 T1이 동적 평형이야. 여기 3번에 대한 것이 T1이라고 했어요. 그럼 1번과 2번은 지금 뭐야? 특히 2번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평형에 도달하기 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가 평형이고 여기는 평형 전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실은 동적 평형에서는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어떻다? 같다. 즉 역반응이 정반응을 따라잡아서 둘의 값이 같다라는 뜻이었었죠. 평형 전에는 뭐가 빨라요? 정반응이 빠른 것이죠. 그것만 알면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기억번에 기억이 수증기다 정답. 다음 니은번에 2번에서 물어보고 있죠. H2O의 응축 속도분의 V응분의 V증 2에서 이게 지금 1보다 크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평형 전에는 지금 정반응에 해당되는 증발 속도가 뭐보다 빨라요? 역반응에 해당되는 응축 속도보다 빠른 겁니다. 그럼 그 비율은 1보다 크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이 정답입니다. 디귿번은 이제 보자마자 0.1초 만에 X 치셨을 텐데요. T1일 때 H2L이 H2G가 되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럴 리가요. 동적 평형입니다. 가역 반응에서 정이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어나는데 증발하는 속도와 응축되는 속도가 같아서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인 것이죠. 정답은 기억과 니은 두 개 맞아서요.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으로 가서요. 드디어 이제 2단원에 해당되는 오비탈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써서 풀어도 그렇게 시간이 막 오래 걸리지는 않는 것이죠. 양자수와 관련된 문제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나올 확률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니까 연계교재라든지 기존 기출문제를 토대로 열심히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닥 상태 질소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7번이죠.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가나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1s2, 2s2, 2p, 3 얘에서 전자 배치가 끝나니까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은 일단은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냥 통으로 쓰자면 1s, 2s, 2p. n 더하기 l 값을 좀 적어볼게요. s 오비탈은 부양자수, 방위양자수가 0이고 p 오비탈은 1이죠. 얘는 주양자수니까 1, 2, 2 그대로 넣어서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1 더하기 0은 1, 2 더하기 0은 1입니다. 2 더하기 0은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2 더하기 1이니까 여긴 3이 되겠죠. 근데 보아하니 나랑 다랑 같대요. 그리고 가는 그거보다 작대요. 뭐 이상하죠? 선생님 지금 1, 2, 3을 썼는데 어떻게 같은 게 있지?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지금 이 p 오비탈에 이 p3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ml 값이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그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씩 들어간다라는 뜻이니까 결국에 이게 n 더하기 l이 같을 수 있는 오비탈은 누구야? 나도 일단 2p, ml이 몇인지 모르겠지만 다도 일단 2p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2p를 가져갔어요. 얘보다 작은 값을 갖는 것, 즉 요 가는 1s인지 2s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으나 종류는 뭐예요? s-오비탈인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조건을 토대로 누가 누구인지 결정을 지어줘야 되겠죠. n-ml입니다. 자, n-ml 값은 어차피 s-오비탈은 ml이건 l이건 다 0이니까 그냥 주양자수 따라가면 돼요. 이 p에서는 세 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지금 마이너스 1부터 쓸게요. ml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2 마이너스 1이니까 3이 될 거고 0일 때는 2가 될 거고 1일 때는 2 마이너스 1이어서 1이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숫자가 어차피 1, 2, 3 세 가지 숫자밖에 없어요. 그럼 대소비교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n-ml 값이 얘가 3짜리, 얘가 2짜리, 얘가 1짜리라는 뜻이죠. 맞죠? 자, 그럼 다가 누가 되겠습니까? 유일하게 요 3값을 갖고 있는 2p의 마이너스 1, ml 값이 마이너스 1짜리가 다가 되는 것이고요. 나는 2p 중에서 그 값이 2가 되는 애. 얘가 2p 제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s. 1s랑 2s 중에 n-ml 값이 1이 되는 얘가 누가 된다? 가가 된다는 소리. 그래서 기억번부터 한번 살펴보면 기억이 1s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번에 나의 ml 값은 몇이다? 플러스 1이다. 나의 ml 값은 0이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디귿번에 에너지 준위를 묻고 있는데 나가 다보다 크네요. 다전자 원자에서 지금 2p고 얘도 2p죠? 2p 오비탈에 해당되는 것은 에너지가 서로 같죠. 디귿도 틀렸구나. 정답은 기억번 하나만 맞는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자수 관련해서 요즘에 좀 더 복잡하게 문제가 나오고 있죠. 뭐 표로 나올 때도 있고 그래프로 나올 때도 있고 요거는 그에 비해서는 조금은 간단하게 출제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8번으로 내려갈게요. 원소 W부터 Z로 구성된 분자에 대한 자료고요. 중심 원자가 W래요. 그리고 모든 원자는 옥텟에 만족합니다. 후보군을 줬어요. CNOF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그럼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뭐 CNOF를 다 적어서 풀어도 되지만 이제 이쯤 됐으면 여러분들이 CNOF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주 나오는 분자들을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해볼게요. 5개의 원자로 되어 있어요. W랑 X인데요. 비공유 전자쌍이 12개래요. 바로 나와야죠. 누구? CF4. F에 비공유 3개, 3, 4, 12. 탄소에는 비공유 없죠. 그 다음에 WXY, WXZ 보면은 이미 W랑 X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C와 F가 있어야 되고 여기도 C와 F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심이 뭐라고요? W래요. 중심이 될 수 있는 거 당연히 탄소가 되죠. 플로리는 결합을 한 개밖에 못하기 때문에 중심이 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결국 W에 해당되는 애가 6번 탄소. 6번 탄소. 그 다음에 얘가 9번 플로린. 9번 플로린이다. 자, 그리고 분자당 구성 원자수 4개입니다. 그럼 나 4개에 결합하고 있고 1개에 결합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얘는 누구여야 돼요? 8번 산소로서 CF2O 2개의 결합을 해서 총 탄소가 4개의 결합선을 뻗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겠죠.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입니다. 3 곱하기 2는 6에다가 여기 2개, 8개. 맞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진짜 자주 나오죠. 분자당 구성 원자수 3개인데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 4개.
그럼 이제 하나 남은 Z가 누가 되면 돼요? 7번 질소가 되면 될 것이고 FCn입니다. CO2와 더불어서 직선 형태를 갖고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의 개수가 같은 대표적인 분자가 되겠죠. 그럼 기억으로 가서요. Z가 질소이냐? Z는 맞습니다. 질소가 맞아서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고요. 결합각도를 묻고 있네요. 가가 다보다 크니? 가는 109.5도에 해당되는 정사면체고요. 다는 직선이에요. 180도. 180도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네, 은번 틀렸고요. 디귿번의 나의 분자 모양은 평면 삼각형이다.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요. 지금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 주변으로 원자가 3개 왔습니다. 그래서 평면 삼각형의 극성 분자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기억 디귿 2개 맞아서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9번. 산화원원 파트에서는 총 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개수를 미정계수로 준 다음에 우리한테 이 문자를 구해내는 문제. 즉 산화수의 증가량과 감소한 양은 같다. 혹은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다 플러스 전하가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 라는 것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 하나. 두 번째는 오늘 제가 눈여겨볼 문항에서 소개했듯이 15번에 위치하고 있는 금속과 금속 양이온과의 관계, 그 이온수 분석하는 거. 그 2개 중에 지금 한 문제가 9번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화학 반응식 주어져 있고요. X와 Y의 산화물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다 마이너스 2다 라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해 볼게요. 일단 여기에 5가 마이너스 2가 2라고 했으니까 요 X가 플러스 7의 산화수를 가져야지만 XO4 마이너스, 즉 전체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음이온이 될 수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여기 X 밑줄을 칠게요. 마이너스 2짜리가 M개야. 더해서 0이 돼야 되죠. 중성 화합물이니까. 그럼 나는 M이 뭔지 모르겠으나 플러스 2M, 하나당 플러스 2M에 해당되는 산화수를 가져야 되겠죠. 자, 그리고 Y는요. 여기다 밑줄 치고 여기다 밑줄 칠게요.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 6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반응물에서 Y의 산화수 분의 생성물에서 X의 산화수가 1이 돼. 뭔 소리죠? 서로 같다라는 뜻이죠? 방금 전에 생성물에서의 X의 산화수를 2M으로 구했어요. 그러면 이 반응물에서의 Y의 산화수도 2M이라는 뜻이 되고 여기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2짜리가 3개죠. 그리고 얘랑 더했을 때 마이너스 M이 나와야 된대요. 여러분은 암산도 했겠지만 저는 좀 써서 하겠습니다. 2M이랑 마이너스 6을 더한 것이 마이너스 M이 나와야 된대요. 그럼 3M이 6이니까 따라서 M은 2가 되는구나. 여기서 여기다가 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럼 얘가 지금 4구나. 그 다음에 얘가 지금 4구나. 자, 그럼 증가한 산화수는 감소한 산화수랑 같다. 활용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가볼게요. 3만큼 감소하고 있고요. 환원됐네요. 그 다음에 4에서 6으로 2만큼 증가했습니다. 다르네. 이게 같아지게 되기 위해서 여기다 2를 곱하고 여기다 이렇게 3을 곱해서 개수를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 2 쓰고 여기다 3 크게 쓸게요. 2 쓰고 여기다 크게 3 쓸게요. 자, 저는 좌변과 우변의 전하량이 똑같다를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 2개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가 3개니까 여기는 총 마이너스 8의 전하예요. 여기는 어차피 볼 거 없죠? 얘는 중성이니까. 오른쪽에 얘 중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D. 여기가 마이너스 8이 나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가 필요해요. 그럼 D에 들어갈 숫자는 2가 되면 되겠구나. 수소 원자가 2개네. 여기 2개 있네. 그러면 C에는 1. 1은 생략하겠지만. 자, 문제는 연산이었습니다. A 더하기 D분의 B 더하기 C. 다 구했으니까 숫자만 넣으면 되겠죠? A가 2고, D가 2고, 그 다음에 B가 3, C가 1이니까 4분의 4네. 정답은 1. 정답은 3번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음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원소의 주기적 성질과 관련된 문제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주기율표를 공부할 때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냥 뭐 몇 번이 누구 이걸 중요한 게 아니고 주기율표 상에서의 위치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러프하게 얘기해서 반 잘라서 왼쪽에 금속이 많고 오른쪽에 비금속이 많다. 그래서 금속성이 무엇인지 비금속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금속성이 커지고 비금속성이 커진다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와 이어서 원소의 주기적성질 또한 통합돼서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걸 잘 반영해주는 문제가 우리 10번 문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W부터 Y의 기역을 나타냈대요. 근데 뭐 기역이 뭐냐면 기역은 이온 반지름분의 원자 반지름과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 중에 하나이다. 그 분모 문자 뒤집어진 거죠. 둘 중에 하나인지 누구인지 우리가 결정을 지어야 될 것 같고요. 2번분의 2투니까 제1이온화 에너지분의 제2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냈다. 제일 중요한 말은 두 번째 줄에 있었습니다. 밑줄. W부터 Z는 F, Na, Mg, Al을 순서 없이 나타내었다. 자, 그럼 읽는 순간 F, Na, Mg, Al 게다가 뭐가 있어? 제2이온화 에너지가 있어. 자, 제2이온화 에너지 나오면 뭘 기억해라? 리튬 1등이구나. 그리고 1족 애들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 제2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히 증가하는 애들이구나. 이거 기억하라고 했죠? 그럼 빨리 훑어보는 거예요. 여기 주어져 있는 애 중에 1족이 있는가?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나트륨이 있어요. 야, 아니나 다를까 이원에서 이투로 갈 때 혼자 삐쭉 튀어나온 애가 있네요. 얘는 나트륨 가져가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럼 Z를 가져갔죠? 그리고 보니까 얘는 비금속, 나머지 애들은 금속. 그리고 이온 반지름과 원자 반지름에 대해서 우리 진짜 학습했듯이 금속 원자가 금속 양이온, 안정한 양이온이 됐을 때와 비금속이 안정한 음이온이 됐을 때의 사이즈 비교 진짜 많이 했었었죠. 그 경향이 서로 달랐습니다. 비금속 같은 경우에 전자를 얻어서 안정한 음이온이 되면 원자 상태일 때보다 전자가 많아진 거니까 껍질 수는 그대로인데 전자의 반발력이 커져요. 사이즈가 커졌었고, 금속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를 잃으면서 전자 껍질을 하나 잃었기 때문에 양이온이 되면서 오히려 원자일 때보다 반지름이 작아졌었습니다. 보니까 여기 WXY 지금 11번 얘는 갔으니까 비금속의 경향은 하나, 금속의 경향은 두 개가 있으면 돼요. 1을 기준으로 봤더니 진짜 한 개 대 두 개로 나눠지고 있어요. 얘네 둘은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죠. 1보다 큰 값. 얘는 혼자 작은 값을 갖고 있어요. 그럼 얘가 혼자 있는 9번 플로린이 될 것이고, 얘네가 금속에 해당되는 Mg랑 Al을 가져가게 되겠죠. 자, 1을 기준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9번 비금속은요, 이온일 때가 오히려 반지름이 커진다라고 했어요. 그럼 기억에 내가 뭘 넣어야 되겠는가? 이온 반지름분의 원자 반지름을 넣어야 되겠죠. 이게 거꾸로 되는 순간 W에 해당되는 9번 플로린의 막대가 1보다 커지게 될 테니까 이온 반지름분의 원자 반지름을 저기다 넣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X와 Y, 자, 얘네를 비교하기 위해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자, X, Y 여기 있어요. 2원분의 2투인데요. 이 원은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중에 누가 커요? 예외 구간이죠. 번호는 더 작지만 마그네슘이 이 원이 더 커요. 그리고 이 2에 대해서는 지금 예외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알루미늄이 더 큰 값을 갖습니다. 그럼 분모는 작고 분자는 큰 알루미늄이 더 큰 막대에 해당되는 누구요? 13번 알루미늄이 될 것이고요. 나는 12번 마그네슘이 된다. W부터 X, Y, Z가 각각 누구인지를 다 결정을 지었습니다. 기억번부터 해결해 볼게요. 기억은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다. 반대로 됐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네음번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하는 번호가 큰 게 크다라는 것을 토대로 풀어주시면 되는데 X가 Y보다 크니 13, 10이니까 니은은 정답. 진짜 자주 나오는 보기죠. 그럼 D급번에 원자과 전자수가 Y가 G보다 크네요. Y는 2족이니까 둘, 얘는 나트륨은 1족이니까 하나. 그럼 Y가 Z보다 크다. 정답. 답은 니은 디귿 두 개 맞아서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제2이온화 에너지의 특징, 그 다음에 제1이온화 에너지의 예외 구간을 토대로 푸는 문제였어요. 사실 제2이온화 에너지의 예외 구간까지 들어가서 조금 더 문제가 복잡하게 구성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관련 문제들 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페이지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3단원에 해당되는 문항이었었고요. 수소와 원소 XYG로 구성된 분자입니다. 중요한 말들이 좀 나와 있어서 읽어볼 거예요. 단일결합과 다중결합이 구분 없이 나타냈대요. 그럼 우리가 여기 진짜 다중결합이 있었을지 없었을지 판단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XYZ는 C, N, O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그리고 옥텟을 분자에서 다 만족한다고 하고요.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 이걸 준 거는 뭔가 마지막에 우리한테 확인하라고 주는 거겠죠? 써서
가가 뭐 처음부터 쓸 수도 있고 나보다 크다.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가 가가 나보다 크다. 그다음 C, N, O.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생각을 해보면 분자를 형성할 때 얘는 없어. 얘는 비공유 1개, 그다음에 이건 비공유 원자당 2개 갖고 있어. 이거 대입을 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X는 3개의 공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분소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옥텟을 만족해야 되니까 얘 주변으로 8개의 전자가 있어야 돼요. 그럼 3개의 공유 결합을 하면서 이렇게 질소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접근해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되지 않나요? X를 탄소로 하게 되면 4개의 공유결합을 가지면서 비공유 전자쌍을 하나도 안 가질 수도 있잖아요. 물론 C2H4가 나올 수도 있지만 뭐가 문제냐면 문제에서 비공유가 가가 나보다 크대요. 그러면 가가 어쨌든 간에 비공유가 있다는 얘기죠. 얘가 C2H4가 되면 비공유가 1개도 없겠죠? 그래서 X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를 비공유로 남겨놓고 3개의 공유결합을 하게 되는 누구? 7번 질소. 7번 질소. 얘가 나타내고 있는 것이 N2H4. 여기는 다중결합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Y랑 2개랑 여기 HH, 무극성 공유결합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누가 와야 돼요? 여기 산소 와서 단일결합, 산소 와서 단일결합 하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산소가 하나당 2개의 비공유를 가지니까 여기 비공유가 4개가 되잖아요. 여기가 지금 2개인데 여기가 4개가 되면 대소관계에 위배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C, 6번 탄소. 그럼 탄소는 4개의 공유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 3중결합을 끼겨 넣어야 됩니다. 얘가 C2H2구나. 하나 남은 애가 8번 산소가 되겠죠? 얘는 H2O2, 과산화수소. 여기도 다중결합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번으로 내려가서 정답을 구해보도록 하지요. X는 C니? 아니죠. X가 C가 되는 순간 비공유가 1개도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 아니고 니은번의 공유전자쌍의 개수는 나가 다보다 크다. 나에서 공유전자쌍의 개수 5, 그다음 다에서 공유전자쌍 하나, 둘, 셋. 그럼 나가 다보다 크다. 뭐 정확하게 얼만큼 큰지도 계산할 수가 있겠죠. 다에는 다중결합이 있다. 다중결합이라 하면 원자랑 원자 사이에 이중결합 또는 삼중결합을 갖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단일이니까 다중결합은 없겠죠. 유일하게 다중결합을 갖고 있는 분자는 지금 나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번 하나만 맞아서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째 페이지도 한번 쭉 훑어보자면 동적평형 문제 늘 나오는 패턴대로 나왔고요. 양자수 관련한 것이 조금 간단한 자료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여지고 3단원에 해당되는 문제가 좀 2문제가 있었는데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분자가 누군지를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었다면 여기서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산화원은 관련돼서는 당연히 원자의 종류와 개수 변하지 않는다와 그다음에 산화수의 변화량 증가한 거 감소한 거 같다. 활용했으면 풀 수 있었을 것이고요. 10번 원소의 주기적 성질도 뭔가 자료는 되게 커서 어려운 건가?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실제 풀어보니까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지식들을 조금만 잘 끄집어냈어도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2번째 페이지까지 실수가 없었다면 아주 어렵게 느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3번째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이에요. 자, 이것도 제가 아까 전에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었냐면 우리는 좀 까다로운 문항이라든지 계산이 복잡한 문제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외의 문제에서는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절약하고 단축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수예요? 암기해야 되는 사항이 필수다. 바로 그 암기를 했다면 이 12번 문제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했을 겁니다. 다음은 2, 3주기 밑줄 치시고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 XYZ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와 나는 여기 있어요. 가와 나는 S오비탈과 P오비탈 중에 하나이고 우리가 누가 누군지를 결정을 지어야 되겠죠. N은 주양자수고 L은 방위양자수 혹은 부양자수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보는 순간 얘 뭡니까? 지금 2, 3주기예요. 2, 3주기. 50대 50이래요.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와 그 다음에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가 같은 거 2주기에서 누구? 8번 산소. 그리고 3주기에서 누구? 12번 마그네슘. 즉 4, 4, 6, 6에서 같은 거예요.
근데 같기 때문에 사실 요 음영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누가 S고 누가 P인지는 X에선 결정짓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는 거죠. Y랑 Z는 그 둘의 비가 60대 40이니까 3대 2, 3대 2야. 자, 이것도 머릿속에서 빨리빨리 떠올라야 되겠죠. 뭐가 기억나세요? 바로 네온, 그 다음에 인, 그 다음에 칼슘 이렇게 떠오를 거예요. 몇 분의 몇? P랑 S를 뭐 뒤집으면 서로 달라지겠지만 저희는 이렇게 써볼게요.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와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자, 얘 몇인데? 얘가 4분의 6, 2대 3, 그죠? 얘 6분의 9, 2대 3. 얘는 8, 얘 같은 경우에 S오비탈에 들어있는 것이 8이고 8분의 12. 얘도 2대 3, 3개예요. 근데 아까 문제 처음에 뭐죠? 2, 3주기라고 했기 때문에 4주기 칼슘은 일단 제외하고 생각하자. Y랑 Z가 각각 일단 후보군이 누구란 얘기예요? 네온 아니면 인이라는 얘기예요. 일단 각각이 누가 차지할 것인지 후보군은 정해놓은 겁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야죠. 각 원자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에 n-1 중에서 가장 큰 값이 Y가 제일 크고 X랑 Z는 같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자가 들어있는 건 뭐 1s, 1s는 뭐 굳이 볼 필요는 없지만 한번 써보면 3s, 3p 이렇게 쓸게요. n-l 이렇게 써보고 그다음 n-에 얘는 뭐 안 써도 되지만 그냥 쓴 김에 계산하면 1이고 2고 여기는 3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p-오비탈 같은 경우에 L 값이 1이기 때문에 2-1은 1, 3-1은 2가 됩니다. 자, 그럼 숫자가 지금 1, 2, 3, 3개고요. 3이 맥스 값이에요. 3이 제일 큰 값이죠. 내가 만약에 X를 요 마그네슘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요 3S에 해당되는 것이 n-L이 3으로 제일 크게 되는데 그럼 안 되죠. X는 Y보다 작은 값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 누가 탈락? 마그네슘이 탈락되면서 X는 무조건 산소가 돼야 된다. 2주기에 16조 원소가 된다는 소리죠. 그럼 얘가 산소가 되는 순간 EP4에서 끝나니까 이 중에 제일 큰 값은 ES에 해당하는 값으로 2가 될 거야. 그럼 Z도 2를 갖는 애가 돼야 되고 1, 2, 3 중에 제일 큰 거는 3이니까 Y는 그 값이 3인 애가 되어야 해. 네온은요, EP6에서 끝나죠? 그러면 n-L이 제일 큰 건 ES에 해당되는 2가 될 거니까 누가? 요 2에 해당되는 Z가 지금 어디다 쓰고 있었냐면 우리가 얘가 지금 X가 되는 것이고 2에 해당되는 Z가 얘가 네온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 3P까지 전자를 3s2, 3p3까지 채울 건데 이 중에 제일 큰 값은 3 맞죠? Y가 그러면 P에 해당되는 인이 될 것이다. 얘를 Y로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기억번부터 해결해 볼게요. X와 Z가 같은 주기 원소입니까? 를 묻고 있는데요. X 2주기에 16쪽 산소, Z 2주기에 18쪽 네온 정답. 다음 니은번. 홀전자의 개수가 Y가 G보다 크니?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Y는 홀전자의 개수 3개, Z는 0개. 니은번 정답. 디귿번. 또 나왔어요. 전자가 2개 있는 오비탈 수 윗줄. 자, 이것도 다 암기하고 계실 겁니다. Y가 X의 2배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Y 어디 있어요? Y가 2이에요. 그러면 5, 6, 6, 6, 6, 7, 8, 9에서 6에 해당되는 값을 가질 테고요. Y가 6. 그 다음에 X는 산소였었죠? 얘가 산소입니다. 1, 2, 2, 2, 3, 4, 5에서 3에 해당되는 값을 가지니까 3. 정확하게 Y가 X의 2배입니다. 그래서 디귿번이 정답이구나. 기니디 다 맞아서 답을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이거를 일일이 뭐 전자 2개 있는 거 좀 세워봐야겠다 하면서 전자 배치를 하면 물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정확하게 풀 수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자주 나오는 표현은 정리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중화적정 관련된 문제. 식초 A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항상 똑같은 발문으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도 한번 읽어보았고요. 기억, 니은, 디귿으로 나올 때도 있지만 1, 2, 3, 4, 5번 완전 객관식으로 어떤 숫자만 해당되는 경우로 나올 때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은 기억, 니은, 디귿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를 다 써가지고 아세트산의 분자량은 60이다. 줬어요. 그 다음에 25도씨에서 식초 A의 밀도는 D다. D g/ml/이다. 그렇군요. 실험 결과예요. 이 기억 뭔가 뚫어놨네? 이거 뷰렛이겠죠? 실험 결과 V가 10ml. 그 다음에
식초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이 Wg이다. 실험 과정은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지 가지고 있을 것이니까. 25도씨에서 식초 10ml에 써볼게요. 식초 A 10ml에 뭘 넣었대요? 물을 넣었대요. 자, 그럼 물을 넣으면 뭐는 안 변해요? 그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은 변하지 않겠죠. 즉 아세트산의 양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물을 넣었기 때문에 농도는 옅어졌겠죠. 여기다가 내가 물을 넣어서 몇을 만들었냐면 100을 만들었어. 이 안에 녹아있는 아세트산의 용질의 양과 이 안에 녹아있는 양은 어떨 거야? 같을 거야. 같을 겁니다. 그리고 가해서 만든 수용액을 참 다 갖다 쓰면 좋은데 항상 일부만 갖다 쓰죠. 100을 만들었는데 내가 이 중에 20만 가져다가 실험을 할 것이야. 그리고 여기에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2~3방울 떨어뜨렸고 0.2몰 농도짜리 KOH, 내가 산을 좀 적당히 해야 되니까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용액 염기를 가지고 꼭지를 열어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전체가 붉은색으로 변하는 순간까지 넣어준 KOH의 부피가 몇이었다? 10ml였다. 그럼 뭘 활용할 겁니까? 중화점에 도달했다. 즉 H+와 OH-에 반응한 양이 같다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어차피 다 1가1가기 때문에 가수는 그냥 제외하고 생각할게요. 0.2몰 농도짜리 10ml. 그럼 이게 지금 제가 쓴 게 OH-의 밀리몰수예요. 그러면 이게 아세트산에 있는 H+의 양과 같다를 식으로 쓰면 되겠죠. 자, 그 전에 지금 여기 밀도 같은 게 있었으니까 식초 10ml는 그럼 얘는 몇 g이에요? 여기다가 밀도를 곱하면 질량으로 바뀌게 되겠죠? 10dg이에요. 10dg. g은 뺄게요. 어차피 뭐 달고 갈 필요 없으니까 10dg입니다. 그럼 이 10dg에는 아세트산이 얼만큼 녹아있을까? 자료에 있었어요. 식초 A 1g에 Wg이 녹아있대요. 그럼 10dg에는 얼만큼 녹아있는 거예요? 10dWg이 녹아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여기 안에 녹아있는 아세트산의 몰수의 질량은 어디에 녹아있는 똑같아요? 내가 물을 넣어서 희석했을 뿐 그 안에 녹아있는 양은 똑같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100ml에도 이만큼이 녹아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얼만큼만 갖다 썼다고요? 100 중에서 20만 갖다 썼다고요. 그러면 10dW의 5분의 1배만큼이 여기에 녹아있겠죠? 5로 나누게 되면 이 안에는 2dWg이 녹아있구나. 자, 그럼 계산하겠습니다. 요 OH- 밀리몰수 그리고 얘는 뭐와 같을 거다? 여기 식초,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안에 녹아있는 용질에 해당되는 아세트산의 양과 같을 텐데 지금 질량값이죠. 얘는 g이니까 2dWg인 거예요. 0.2 곱하기 10인데 이것은 곧 H+의 양과 같은 거니까 내가 얘네들의 요 아세트산의 질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요 밀리몰수에다 뭘 곱하면 되겠습니까? 분자량 60을 곱하면 질량과 관계 있는 식이 나오게 되고 이게 질량이에요. 이 값이 누구? 2dW. g과 같으면 되는데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이게 밀리리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g이죠. 그럼 얘를 맞추기 위해서는 뭐 10의 거듭제곱을 써도 되고 아니면 더 작은 숫자로 가져가도 되는데 저는 왼쪽을 기준으로 할게요. 그 여기다가 1000을 곱해서 단위를 맞춰줘야 돼요. 그죠? 이 왼쪽이 120이 되고 여기가 2000dW가 됩니다. 자, 문제는 뭘 구하는 거였냐? 기역번, 니은번, 디귿번 중에서 디귿번을 보면 W가 몇인지를 물어봤어요. 식을 정리하면 되죠. W는요, 200D분의 10입니다. 그럼 얘를 나누게 되면 50분의 3인데 D 어디로 가요? 밑으로 가요. 그래서 디귿번이 일단 정답이었어요. 자, 기역번으로 올라가면요. 뷰렛은 기역으로 아주 적절합니다. 기역번 정답. 다음 니은번에 나의 삼각 플라스크에 들어있는 CH3COH의 양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몰이다. 즉 2밀리몰이냐. 어디서 구했어요? 여기서 구했죠. OH- 밀리몰수가 곧 이 안에 들어있는 H+ 및 아세트산의 양이 되는 것이니까. 니은번 정답. 다음 디귿번은 아까 구했어요. W는 50D분의 3이다. 만약에 어느 숫자와 관련된 문자를 포함한 1, 2, 3, 4, 5번으로 나왔다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요? 여기다 그냥 숫자 1 넣고 접근하는 것이죠.
그렇게 푼 다음에 D를 마지막에 살려서 풀어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았네요. 5번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14번으로 가보도록 하지요. 동위원소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워낙 자주 나오는 그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숫자를 외워서 푸신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실전에서 그 풀이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면 그렇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정석적으로만 풀어야 된다는 편견은 버리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뭘 어떻게 건드려야 되는지 읽으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해결을. 동위원소, 원소 X와 Y에 대한 자료입니다. X와 Y의 동위원소가요, 각각 이렇게 자연계에 두 종류씩 존재했나 봐요. 두 종류씩. 그리고 원자량이 곧 여기 왼쪽 위에 써져 있는 질량수와 같다라고 계산을 하면 되나 봅니다. 그리고 존재 비율이 70대 30, A 대 B 이렇게 있어요. 근데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지금 더해서 100, A 더하기 B도 100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평균입니다. 이거 평균 원자량 구하는 거 진짜 많이 했었죠.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렇구나. 그다음에 마지막에 XY2의 화학식량이 134.6 이거 보는 순간 되게 계산하기 싫어졌었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근데 깔끔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화학식량이 이거래요. 근데 지금 X에 대한 평균도 줬고요. Y에 대한 평균도 줬어요. 근데 여기는 X 하나에 Y 몇 개? 두 개니까 얘 더하기 이거의 2배 한 게 몇 나오면 돼요? 134.6이 나오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내분 한번 써주면 문제풀이에 해당되는 M과 N을 모두 구할 수 있었어요. 자, 저 이거부터 해볼게요. XY2의 134.6이라고 하는 화학식량이 어떻게 나오느냐. 8M 마이너스 5분의 2 더하기 자, Y2니까 이거의 2배 되겠죠. 4M 플러스 2분의 7 요거 한 개 뭐가 되면 돼요? 134.6 요래 나오면 된대요. 자, 구해봅니다. 8 더하기 8은 16M. 그 다음에 여기가 예를 지어지면 7, 5분의 35가 되겠죠? 더하기 5분의 33이 여기 분모가 5니까 여기도 10분의 100, 1346이지만 그걸 2로 나눠서 5로 만들어 보게 되면 자, 1046을 2로 나누면 돼요. 6, 7, 3이 됩니다. 자, 여기서 그래도 숫자가 예쁘게 떨어진다라고 했던 게 이 부분을 말한 거예요. 이항을 할게요. 그럼 33이 넘어가게 되면 5분의 640이 되겠죠. 5분의 640이 몇입니까? 128이 돼서요. 16M이 128이야. 따라서 M은 8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M이 8이다 라는 것이니까 우리 연산해서 하나 구할 수 있었고요. 673, 128 맞고요. 자, M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N도 알아야 돼요. N은 어디를 보면 돼요? 여기 숫자가 다 나와 있는 부분이 여기니까 이 부분을 건드려야 되겠죠. 지금 얘가 많아요. 그럼 내분을 할 때는 많은 쪽에 가깝게 내분을 찍어줘야 되겠죠. 8m-n과 8m 플러스 n 그 사이의 간격은 몇입니까? 2n만큼 차이 나는 것이죠. 그 2n만큼 차이 나는 데를 위로 갑시다. 몇 대 몇으로? 7대 3이 아니죠. 거리로는 3대 7로 쪼개가져야 되죠. 그러면 10분의 3. 그럼 8m-n으로부터 5분의 3n만큼 더 오른쪽으로 간 부분이 평균값을 갖게 될 건데 8m-n 더하기 5분의 3n을 하면 그게 몇이 돼요? 8m-5분의 2n 값. 이게 평균이요. 그러면 n이 몇이라는 소리예요? n이 1이라는 소리구나. 여기서 n 값이 나오게 됩니다. n은 1이야. n은 1이야. 그럼 아까 전에 m이 몇이랬어요? 8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32 더하기 3이니까 여기가 35짜리고 여기가 37짜리구나. 염소가 떠오르죠? 계산 굳이 안 하고도 지금 75%와 25%를 딱 해서 문제를 푼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평균이 있으니까 한번 대입해 봅시다. 평균값 여기다 8 넣으면 35.5예요. 아니나 다를까. 35.5와 35와 35.5는 0.5 차이, 37과 35.5는 1.5 차이. 그럼 3대 1의 비율로 존재했다. A에 들어가는 숫자는 75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다음 얘는 25가 될 것이고. 자, 연산에다 넣어 볼 겁니다. M 더하기 N분의 A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M이 8이었죠. N이 1이었죠. A는 75. 그럼 뭐야? 9분의 75. 3으로 나누면 3분의 25.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엔 15번입니다. 눈여겨볼 문항으로 소개해드렸던 그런 문제죠. 아까 9번에 산화환원 관련된 문제 하나 나왔고, 두 번째 패턴 유형은 바로 이거예요. 산화수 구하고, 그 다음에 양이온의 양 토대로 전해량 보존된다 이용해서 푸는 문제예요. 금속 ABC의 산화환원 반응 실험이고요. B와 B 플러스 그리고 C와 C 플러스에서 B와 C라고 하는 전하, 즉 산화수는 3 이하의 밑줄 서로 다른 자연수다. 같지 않다는 소리예요. 서로 다릅니다. 자, 읽어보면 A 플러스만 들어있는 수용액이 있었대요. 전체 양이온 종류는 뭐 A 플러스밖에 없었으니까 여기 전하, 전체 전하는 일자리가 열려서 N 빼고 갈게요. 그럼 여기 총 16. 내가 나본 상황에서 이 가의 수용액에 뭘 넣냐면 어떤 양이온을 넣은 게 아니고 금속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뭐가 보존돼야 돼요? 전체 총 전하량은 16으로 보존돼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나의 수용액에 C를 넣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나는 금속을 넣었어. 그럼 전체 총 전하량은 16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일단 하나, 전하량 보존된다는 거 써봤고요.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다? 이온수가 증가했냐, 일정하냐, 혹은 감소했냐를 보는 건데 여기서 일로 갈 때 감소했어요. 그 말인즉슨 녹아있는 것이 기준입니다. 녹아있는 금속의 산화수가 나중에 녹는 애의 산화수보다 작으면 이온수가 감소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B 플러스의 B는 1보다 어떤 값? 큰 값. 반대로 얘기하면 1은 B보다 작은 값. 그래서 일단 내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B는 1보다 큰 값이야. 뭐 2 또는 3이었겠죠? 마찬가지. 8에서 7로 줄었어. 그러면 C가 뭐야? C도 1보다 커. C도 A. 여기는 A가 아니고 1로 나왔으니까 1보다 큰 값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말들이 있었냐면 실험 결과에 이런 게 있었어요. 다에서 B의 B 플러스는 C와 반응하지 않았대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여기 있는 B의 B 플러스는 나번에서 상황이랑 다번에서 상황이랑 같은 개수가 들어있었다는 얘기예요. 나에서 다로 갈 때 넣어준 C는 누구랑 반응하는 거냐면 A의 플러스와 반응을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갑니다. 지금 8개로 N을 그냥 8개라고 할게요. 8개로 총 전하 16을 채우면 평균 전하가 몇이라는 소리예요? 2라는 소리죠. 그럼 지금 플러스 1짜리랑 만약에 플러스 2짜리가 있으면 평균이 2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왜냐면 A의 플러스가 빵개가 아니니까. 결국 여기 B에는 숫자 3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서로 다른 숫자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2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됐고 16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됐어? 지금 1 플러스짜리랑 3 플러스짜리는요. 간단한 양적 관계예요. 3대 1로 반응하겠죠. 그럼 내가 만약에 B의 3 플러스짜리가 1개 생겼어. 그럼 A의 플러스 몇 개 없어져요? 3개 없어져요. 그럼 총 2개가 줄어들게 되겠죠. B의 3 플러스가 1개 생길 때. 근데 지금 몇이 줄어들었다고요? 8개가 줄어들었다고요. 자, 그럼 B의 3 플러스짜리가 4개가 생기면서 얘는 12개가 줄었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4개가 생긴 거구나. 총 4N이래. 전 N을 빼고 쓰고 있으니까 여기가 4면 여기도 4네. 총 16개에서 12개가 반응했구나. 그리고 4개가 남았구나. 아까 전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개수가 똑같다라고 했었죠? 여기 3 플러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1개가 줄었습니다. 자, 그럼 A의 플러스 1 플러스짜리랑 2 플러스짜리는 2대 1의 비율로 반응에 참여를 할 테니까 C 2 플러스가 1개 생길 때 A의 플러스는 몇 개 없어지는 거예요? 2개 없어지는 거예요. 1개 그대로 없어진 거죠? 그러면 C는 1개, 2 플러스짜리 1개. 그 다음에 여기 2개 없어져서 2개 남았구나. 2 더하기 4 더하기 1은 7 맞죠? 자, 그럼 기억번부터. 나와 다에서 A의 플러스의 역할을 묻고 있습니다. 산화제로 작용하느냐. 그렇죠? 자기는 환원되면서요. B랑 C를 산화를 시켜줬거든요. 니은번에 B 대 C가 2 대 3이냐. B가 3이고요. C가 2라서 3 대 2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과정 후에 A 플러스의 양은 1N개냐. 아니죠. 2N개입니다. 디귿은 틀렸구나. 정답 기억 하나 맞는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16번 눈여겨볼 문항에 넣어드렸었죠. 수능 완성 25페이지에 있는 문제에 그래프 형태와 X축을 빼고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16번 풀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Y축이 용질의 몰수분의 용매의 몰수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X축이 몰농도,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화학 1에서 용매의 양이라든지 용매의 질량을 다루는 경우는 흔치 않았었죠. 그 흔치 않은 경우였는데 수능 완성에 문제가 나왔고 그것을 토대로 연계된 문제가 지금 모평에 나왔어요. 이와 관련된 것도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와 나의 밀도가 써먹어야 되는 자료를 좀 적도록 할게요. 가는 밀도가 1.1 g per ml고 그 다음에 나는 밀도가 1.2 g per ml래요. A의 화학식량이 40이다. A의 화학식량은 40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화학식량은 40. 그럼 뭘 활용을 해야 될까? 우리 수능 완성에서는 이 X축이 퍼센트 농도였기 때문에 퍼센트 농도가 여기 2A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럼 2A%라고 하는 것은 전체 100g이라고 하는 수용액 중에서 용질이 2A g 녹아 있다 라고 가정하고 풀면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농도의 환산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퍼센트 농도, 몰 농도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어디에는? 화1에는. 그러면 빨리 쓰는 거예요. 몰 농도는 우리 어떻게 구했어요? 한국말로 쓸게요. 몰 농도는 아니다. 우리 이제 공부했으니까. 몰 농도는 화학식량 혹은 몰증량이라고 하면 화학식량 곱하기 분의 10 곱하기 퍼센트 농도 곱하기 용액의 수용액의 밀도 이렇게 구했었죠. 저 지금 여기서 뭘 살릴 거냐면 요 퍼센트를 살릴 거예요. 그래서 가와 나 부분에 있는 애들의 퍼센트 농도 B를 구해볼 거예요. 자, 근데 둘 다 어차피 용질의 종류는 A입니다. 그럼 여기 MW, 여기 화학식량 분자량에 들어가는 값이 40으로 똑같아요. 좀 지울 거 지울까요? 요래 하면 결국은 4분의 D 퍼센트고 퍼센트 농도에 따라서 써보자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퍼센트만 살리는 거예요. D분의 4M 이렇게 쓸 수 있어요. D분의 4M. 그럼 한번 해봅시다. 가번에 대입을 한번 해보면 가에서 밀도가 1.1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몰 농도가 3A였으니까 12A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나번은요. 밀도가 1.2라고 했고 4 곱하기 5A니까 20A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퍼센트예요. 가의 퍼센트, 나의 퍼센트가 돼요. 퍼센트 농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용매와 용질을 합친 수용액의 질량, 그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에 대한 것을 우리가 퍼센트 농도라고 얘기를 했었죠. 100g의 용질이 몇 g 녹아있는가를 나타내는 값이었어요. 그러면 가번에서 전체 용매 더하기 용질에 해당되는 수용액 100g 중에서 1.1분의 12A g의 용질이 녹아있다라는 것이 퍼센트의 정의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질의 양은 사실은 1.1, 12A 이 질량을 뭐로 나눠야 돼? 화학식량으로 나눠야지만 몰수가 나오는 거죠. 근데 굳이 나누기 40을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가번에서도 요 용질이 나눠지는 40, 나번에서도 용질이 나눠지는 40이라는 화학식량은 똑같을 거거든요. 한 종류의 용질에 대한 지금 수용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쓰지 않을 거예요. 요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용매의 질량은 몇이야? 전체 수용액 100 중에서 1.1분의 12A를 뺀 거.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용매의 화학식량으로 나눠야 되는데 가번에서 나눠지는 용매나 나번에서 나눠지는 용매나 똑같은 값을 가질 거니까 굳이 분모에다 쓰지 않을 거예요. 맞죠? 그리고 여기도 한번 써볼게요. 1.2분의 20A 그 다음에 100-1.2분의 20A 이렇게 쓸 건데 이게 몇 대 몇인 거예요? K 대 2K니까 1대 2, 2대 1이다. 가가 지금 2K에 찍혀 있으니까 이것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눈치챈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차피 1.1로 통분하면 이거 다 지워질 거고 1.2로 통분하면 여기 지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120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필요한 숫자만 남겨놓고 다 지워보도록 할 거예요. A 없어지고요. 12와 20입니다. 4, 3, 4, 5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5분의 2 곱하기 이 분모에 있는 값이니까 240-40A는 3분의 110-12A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좀 곱해볼게요. 550-60A가 720-120A가 됩니다. 60A가 몇이야? 170. 따라서 A는 6분의 17.
참 정답이 아닐 것 같은 숫자였죠? 답이 4번에 있었습니다. 자, 이 마지막 계산을 할 때 아마 이렇게 하신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있는 1.1분의 12a와 여기 얘랑 얘를 비율로 해서 미지수를 써서 구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비례상수를 써서 1.1분의 12a, 그 다음 1.2분의 20a면 지워지면 퍼센트 농도의 비가 36대 55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각각을 뭐 36x, 55x 해서 좀 더 간단하게 계산을 넣어주셔도 상관은 없었습니다.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공식 외우는 거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버리시고요. 몰농도와 퍼센트 농도의 환산, 물론 환산 인자가 뭐가 필요한지도 공부를 하셔야 되지만 일단 실전에서 내가 계산해 넣을 때는 이 외운 퍼센트 농도와 몰농도의 환산식을 바로바로 적용을 실컷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세 번째 페이지의 문제 16번까지 해서 풀이를 마무리를 해봤어요.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네 번째 페이지입니다. 17번. pH와 pOH와 관련된 표현. 지금 뭐 X축, Y축에서 Y축의 pOH분의 pH인데 25도씨에서 실제 저 값을 더하면 14.0 혹은 14가 나온다를 활용을 해주시면 됐었어요. 25도씨에서 HCl의 간하다. pOH분의 pH를 나타냈습니다. 자, 가가 누구냐면 얘인데요. 가는 X몰 농도짜리 HCl 10ml래요. 그리고 나는 가에 물 추가. 자, 물 추가했으니까 뭐 안 변해요? 용질의 양 안 변하겠죠? 그리고 다는 나에 또 뭐 추가해서 물 추가했어. 그럼 용질의 양 안 변하겠죠? 그럼 무슨 소리예요? 가와 나와 다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은 다 똑같다는 뜻이에요. pH는 다가 가의 3배이다 밑줄 칩니다. 다가 가의 pH가 3배야. 그럼 가가 가지고 있는 pH를 m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다가 가진 pH는 그거의 3배라고 했으니까 3m이라고 하면 되죠. 얘 더하기 얘는 실제 값으로 더했을 때 14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14-m 들어가면 되고 여기는 14-3m 들어가면 되겠죠. 그게 비율이 몇 대면 2대 9가 나오게끔 식을 정리하래요. 오른쪽에 한번 써보면 14-m분의 m 그 다음에 14-3m분의 3m이 2대 9야. 또 어차피 뭐 m 지워지고 여기 1되고 여기 3되고 자, 식 정리해서 써보면 14-3m분의 2가 14-m분의 3이 되겠죠. 자, 뭐 바로 m 구할 수도 있지만 그냥 한번 풀어볼게요. 28-2m이 42-9m이면 됩니다. 7m이 뭐가 나면 되는 거예요? 7m이 28, 7m이 42에서 28을 빼면 14, 따라서 m은 2가 나오면 됩니다. m에다 2 써볼게요. 요거 지금 12분의 2네. 그리고 여기가 9가 아니고 몇이에요? 2를 넣으면 6. 8분의 6이네, 실제 값이. 그럼 k 값이 몇이란 소리예요? k가 12분의 1이란 소리죠. k의 12분의 1을 쓰게 되면 여기가 3분의 1인데 더해서 14가 되게끔 나타낼게요. 3.5와 10.5. 야, 이 숫자는 수능 특강에서부터도 엄청 많이 봤던 것이죠. 10.5와 3.5. 밑에가 pOH고요. 위에가 pH에 대한 값입니다. 그럼 기억번. x가 0.01입니까? x가요? pH가 2예요. 그 말인즉슨 0.01몰 농도 HCl이었다라는 것이니까 기억 정답. 그 다음 니은번에 수용액의 부피는 나가 가의 10배인가를 물어봤습니다. 지금 가나 나나 다나 용질의 양은 다 똑같아요. 나의 pH가 3.5고 가의 pH가 2예요. 그러면 H3O 플러스의 몰 농도가 나가 가의 10에 마이너스 1.5배. 그럼 부피가 몇 배란 소리예요? 10에 1.5배. 니은번 틀렸어요. 10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 100ml에서 H3O 플러스의 몰수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이냐. 얘가 pH가 6이죠. 그럼 H3O 플러스의 몰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6에다가 100ml는 10의 마이너스 1리터. 10의 마이너스 7몰. 정답. 정답 기억 디귿 2개 맞아서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평소에 많이 했던 것이고요. 오히려 뭐 pH-pOH 뭐 절대값 이런 거 비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18번으로 내려가서요. T도 C기압에서 실린더에 들어있는 기체달을 잃는 순간 지금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
우리가 빨리빨리 머릿속에서 순서를 생각해야 되는 것. 일단 기체야. 아보가드로 법칙. 그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분자수에 비례한다. 이거 떠올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원자수에 대한 자료 나왔을 거니까 그것들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되게 중요한 단서들이 많았어요. 첫 번째는 가와 나에서 Y의 질량이 같대요. 자, 하나의 원자 또는 한 물질에 대해서 질량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자가 개수가 같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질량은 원자수, 그 원자수, 수에다가 화학식량, 분자량, 원자량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즉 Y의 질량이 가와 나에서 같았다라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각각이 Y 원자수가 똑같이 들어있었다. 이거를 알아냈어야 돼요. 첫 번째 조건으로부터. 그리고 두 번째, 가에서 전체 원자수분의 X 원자수가 39분의 11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가건 나건 어차피 X랑 Y로 구성된 분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체 원자수라고 하면 X 원자수 더하기 Y 원자수가 되겠죠. 그게 여러분이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결국에 전체 원자수라고 하는 것은 X랑 Y의 합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에서 뭐 얘랑 얘의 질량이 같대. 질량이 같대. 그러면 나는 뭘 비교할 수 있어? 몰수를 토대로 얘네를 분자량을 비교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순서를 생각해서 문제를 접근을 해주시면 됐었습니다. 자, 한번 풀어볼게요. N몰 있습니다. 그게 11V만큼 차지했대요. 실제 이제 몇 몰인지는 뭐 N 더하기 3몰이라 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고요. 여긴 2N몰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Y 원자수가 똑같다는 얘기. 이거부터 해볼게요. 원자수는 분자의 몰수에다가 한 분자를 구성하는 특정 원자수를 곱하면 되겠죠. 여기 Y가 2Bn 있어요. 원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 9B 있어요. 즉 가번에는 2Bn 더하기 9B 개의 Y가 있어요. 나번에도 저만큼 있어야 돼요. 2N에다가 2B를 곱하게 되면 몇입니까? 4BN인데요. 그러면 이게 얘랑 같아지려면 요 밑에 있는 요 분자에 존재하는 Y는요 9B-2BN만큼 있어야 되죠. 그래야 이거 더했을 때 요 하얀 값과 같아질 수 있으니까. 그럼 분자의 몰수가 몇이 있어야지만 이 값이 나오는 거예요. 2분의 9, 4.5라고 쓸게요. 4.5 마이너스 N몰이 있어야지만 2B 곱해요. 9B, 2B, N 이렇게 되겠죠. 이 몰수에 대한, 분자수에 대한 값을 얻어낸 거예요. 왜? 얘를 활용하려고. 그럼 기체의 부피 11V, 14V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합의 비율과 같으면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런 식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N 더하기 3, 여기는 몇이면 돼요? 4.5, N 더하기 4.5. 요게 14분의 11이면 돼요. 위에랑 아래랑 1.5만큼 차이 나니까 얘도 1.5만큼 차이 나도록 좀 줄여보면 5.5로 만들고 여기 7로 만들어 볼게요. 그럼 곧 N값이 나오게 됩니다. N은 2분의 5, 2.5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가 2.5야. 그럼 지금 여기가 실제 2분의 5 더하기 3이니까 2분의 11몰이구나. 여기는요 2분의 14니까 7몰이구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얘가 2분의 5였으니까 얘가 실제 5몰 들어있는 거고 총 7몰이니까 여기 2몰 들어있는 거고. 자, 문제가 뭐였는지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거 이제 이 두 번째 거 가야 됩니다. 가에서 전체 원자수분의 X 원자수입니다. 전체 원자수분의 X 원자수. 일단 X 원자수부터 얘기를 해보면 분자의 몰수에다가 분자당 X 원자수. 근데 얘도 2A의 개고 얘도 2A의 개니까 굳이 뭐 따로 쓸 거 없이 2분의 11에다가 2A를 곱하면 돼요. 11A 개의 X가 있어. 분모에 있는 전체는요 X랑 Y를 더하는 거니까 11A 더하기 Y 한 개. 이게 몇이래요? 39분의 11이래요. 그럼 어떻게 가면 돼요? B가 지금 2B 곱하기 2분의 5면 여기 5B, 그 다음에 여기 9B, 14B거든요. 14B. 그래서 비율을 잘 보시면 결국에 여기 11A 더하기 여기 들어가는 값이 28A가 되면 39A분의 11A가 되는 것이죠. 그럼 얘네 둘이 같아. 따라서 A랑 B와의 관계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문제에서는 B분의 A였나요? A분의 B였는데요. A분의 B가 몇이면 돼요? 2면 돼요. 1분의 2니까.
그 비율을 구해내고요.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것이 얘랑 얘가 질량이 같았다. 그럼 질량이 같은데 몰수가 5대2네. 그럼 분자량의 비는 몇 대면 2대5였구나. X, 여기다 그냥 간단하게 쓰면 되죠. A에다 1 넣고 그냥 B에다가 2를 넣어서 X, Y4 만들어 놓고 X3, Y4 만들어 놓을게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추가된 것은 X 2개. 2X에 해당되는 것이 비율로 가는 거예요. 얘는 2대5의 분자량의 비를 가질 것이니까 여러분이 5, 2 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분자량의 비는 2대5를 할 거예요. 저는 실제 그냥 2랑 5로 계산해 넣을 겁니다. 그럼 2X에 해당되는 것이 3이네. 그럼 X의 원자량의 상대값은 1.5가 될 거야. 2분의 3이라는 뜻이죠. Y는요. X가 지금 1.5인데 Y 4개랑 더해서 2가 돼야 돼. 그러면 Y는 4Y개가 지금 0.5가 돼야 되는 거니까 Y에 해당되는 것은 8분의 1이 돼야 돼. 얘도 분수로 썼으니까 얘도 분수로 쓸게요. 2분의 3. 자, 이제 연산에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Y의 원자량분의 X의 원자량이에요. 잘 써졌네. 8분의 1분의 2분의 3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워지고 여기 지워지고 12 곱하기 A분의 B가 아까 빨강색으로 2였으니까 그 곱에 해당되는 값은 24가 나오면 됩니다. 정답이 2번에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구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하고 19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Y의 질량이 가와 나에서 같았다는 뜻은 Y 한 종류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Y 원자수가 똑같았다. 라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첫 번째 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었고요. 두 번째에서 전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X랑 Y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X 더하기 Y 원자수다. 라고 하는 거 여기서 한번 활용을 한 것이고요. 부수적으로 하나 더 나온 것은 이들의 원자량의 비를 구하는 것이었었죠. 여기 둘이 질량이 같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고 몰수가 정확하게 5몰, 2몰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었어요. 자, 이제 19번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X몰 농도짜리 H2A, 그 다음에 Y몰 농도짜리 NaOH 두 종류만 섞은 거죠. 보통 여기에다가 뭐 일가 염기라든지 일가 산이라든지 해서 세 종류의 용액을 혼합한 문제가 더 자주 나옵니다. 난도를 이제 조정해가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가를 포함한 두 종류가 섞였을 때를 기본으로 일단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 세 종류 섞었을 때의 상황까지 추가로 학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읽어볼게요. 진짜 중요했던 말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어요. 액성, 별, 여기 염기성, 그 다음에 여기 산성. 이것도 수능 개념에서부터 상당히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얘가 지금 산성이래요. 그러면 모든 이온의 양분의 A의 E- 양의 비율, 이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미 다 외웠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이게 산성이면 H2A라고 하는 것의 혼합전 전체 개수가 혼합했을 때의 전체 개수와 같게 되겠죠. 그리고 A의 E-, 전하가 서로 같고 0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이온의 양분의 A의 E-의 양이 몇 분의 몇? 3분의 1이 나와야 되죠. 산성 또는 중성에서. 즉 실제 여기가요. 3분의 1인 거예요. 3분의 1. 그런데 8로 표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몇 배나 부러져 있어요? 24배나. 그럼 나머지 애들도 24배 또는 24분의 1을 해서 값을 환산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로 넘어와서요. 여긴 3이래. 이게 3으로 보면 안 되지. 실제 값은 몇인 거예요? 24분의 3이니까 실제는 8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졌어야 해요. 8분의 1에 해당되는 그 숫자의 비율을 가졌어야 됐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뭐 미지수를 써도 되고 아니면 내가 간단한 숫자를 넣어서 나중에 환산인자로 표현을 바꿔도 되고 한데요. 저는 어차피 여기 10mm랑 X가 있으니까 여기 10X개의 H2A 덩어리 또는 A의 E-가 들어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30 곱하기 Y. NaOH 덩어리가 30Y개 또는 Na 플러스 30Y개, OH 마이너스 30Y개. 어차피 1가니까 다 똑같은 값이 되는 것이죠. 이제 가번 데리고 가겠습니다. 가번에서 A, E-의 양은 10X개죠. 그 다음에 모든 이온의 양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염기가 있었거든요. 산이 들어와도 염기래요. 그죠? 근데 이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없어지는 알짜 이온보다 그것을 채우는 구경꾼 이온이 더 적어요. 개수가. 얼만큼? 들어온 이가의 몰수만큼.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식을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모든 이온의 양은요. 30I, 30I, 60I 혼합전 염기의 양에서 들어온 이가를 뺀 값과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10x, A의 E-는 이 값이 되겠죠. 이게 하얀색으로 쓴 8분의 1 숫자를 가져야 돼요. 요 B를 가져야 돼요.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면 80x가 60y, 80x, 90x가 60y와 같기 때문에 x 대 y가 2 대 3이다 라고 하는 비율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우리는 비율이에요. 좀 간단한 숫자를 넣어가지고 가겠습니다. 여기 2, 여기 3 써가지고 여기 실제 20, 그 다음에 여기를 90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애도 한번 써보면 되겠죠. 20x일 거니까 여기 40 2배, 여기 90이니까 여기는 60이 되겠죠. 그럼 얘 X성이 나와요. 이가죠. 그럼 80개의 H 플러스 OH 마이너스 60개는 반응하고도 H가 남아요. 그럼 나 산성. 아하. 그럼 얘도 얘처럼 여기 모든 이온의 양분에 A의 E-가 차지하는 게 3분의 1이어야 되겠구나. 그럼 이제 반대로 돌아가야죠. 여기 지금 네모칸에 쓰여져 있는 것은 이 값에 24배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 3분의 1 곱하기 24에서 8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문제가 뭐였을까요? A 곱하기 X분의 Y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구했네요. 8 곱하기 X분의 Y, 2분의 3. 답은 12. 정답이 그래서 5번에 있었습니다. 또 산염기 중화 반응이 아주 쉬울 땐 또 되게 쉽고 아주 어려울 땐 막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게 되게 많은데 이 19번은 우리가 써야 되는 중요한 개념들은 잘 포함하면서 굉장히 깔끔하게 잘 구성된 문제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어떤 포인트를 짚고 가야 되는지 설명하고 마지막 문제로 가도록 할 것입니다. 울릉도 X, Y니까 그 비율 구하내라는 소린가 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액성부터 가는 거였어요. 액성이 얘는 염기성, 얘는 산성이야. 전 얘부터 출발시켰었죠. H2A라고 하는 이가산과 NaOH라고 하는 일가 염기의 만남입니다. 그러면 해석 방향을 어떻게 하시면 된다라고 했었냐면 수능 개념 수능 특강에서 이가산이 있었어. 염기가 들어오는데 아직도 산성이래. 근데 들어온 염기가 일가네. 일가는 전체 개수를 변화시켜 안 시켜? 중화점까지 변화 안 시켜. 왜냐면 없어지는 알자 이온만큼 구경꾼 이온이 똑같은 개수를 채울 거거든. 그래서 실제 혼합하고 난 후에 모든 이온의 개수는 혼합 전 과량인 산이 가지고 있었던 이온 수와 같아. 그리고 A의 E-라고 하는 이가는 전체의 3분의 1이야. 한번 식을 한번 적어보면 이 답원은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Na 플러스랑 A의 E- 그리고 H 플러스가 있는데요. 얘네는 1가고 얘는 2가죠. 그럼 이렇게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을 하게 되면서 이온 용액 안에 존재하고 있는 양이온의 개수와 음이온의 개수비가 몇 대 몇? 2대 1. 그래서 전체 전하가 0이 되는 거. 그럼 전체 3으로 봤을 때 A의 E-라고 하는 이가가 몇? 3분의 1. 그래서 제가 여기 하얀색 3분의 1을 적은 거였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염기성 저쪽으로 가는 것이었죠. 10에 10x개 H2A 덩어리 들어있어요. 30에 30y개 들어있어요. 염기성이래요. 해석 방향 반대로 해야 되죠? 일가 염기가 있었는데 이가가 들어오네. 중화점까지 이온수 줄어들어. 얼만큼? 들어온 이가의 양만큼 줄어들어. 그래서 이 관계식을 토대로 x와 y의 비율을 구해냈었고요. 그 숫자 집어넣어가지고 나번의 액성이 산성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아냈어요. 그 다음은 얘랑 똑같이 결정을 지어주시면 됐었겠죠. 자, 대망의 이제 마지막 20번입니다.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반응이고요. 반응식이 다 이제 기체네요. 개수가 2, 1, 2 다 나왔어요. 뭘 해야 되는가? 한계 반응물 결정할 거고, 그 다음에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분자수에 비례한다. 이거 적어볼 거고, 제일 기초적인 것은, 기본적인 것은 질량이 보존된다. 뭔가 새로운 걸 더 넣지 않는 이상 질량이 보존된다도 활용하는 문제였을 겁니다. 맨 마지막 줄에 빗줄 좀 칠게요. 가와 나에서 실린더 속 전체 기체의 밀도가 가랑 나가 각각이 나왔어요. 4분의 3W, 그 다음에 나가 몇이냐? W다. 그리고 기체의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다. 그러니까 아보가드로 법칙을 쓸 수 있다는 상황이 되겠죠? 자, 보아하니 가번에서 나번으로 갈 때 이제 반응이 진행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가 보존될 거예요? 질량이 보존되겠죠. 질량이 보존되는 상황에서 밀도 비와 부피를 생각을 해보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근데 가에서 나로 갈 때 질량이 보존된대. 그럼 밀도를 뒤집으면 기체의 부피비가 될 것이고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분자수에 비례한다면서 요걸 이제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4분의 3W 대 W인데 이거 뒤집는 거야. 3분의 4 대 1이 되는 것이니까 몇 대면 4 대 3이 되겠죠. 그 4에 해당하는 것이 4V라면 3에 해당되는 것은 3V 리터가 될 것입니다. 여기는 또 6V 리터라고 나와 있고요. 그럼 우리 얘네들이 비례한다면서요. 그냥 리터를 몰이라고 생각할게요. 리터를 이제 몰이라고 생각할게요. 4몰, 4V몰, 그 다음에 3V몰, 6V몰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이제 또 어디로 갈 거냐면 가에서 나로 가는 상황, 나에서 다로 가는 상황이 있는데 저는 문제를 풀이하는 중간에는 가에서 다로 한 방에 가는 상황도 한번 언급을 할 거예요. 일단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를 봤더니 여기인 것 같아요. A가 없네요. 그럼 A가 L로 갈 때 한계 반응물로서 원래 있던 양이 싹 다 반응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얼마가 남았대요. C가 생겼어요. 자, 그 차이를 보겠습니다. 4V몰에서 3V몰로 얼만큼? V만큼 줄었어요. 그럼 여기 개수 좀 볼래요? 3개 없어질 때 2개 생겨요. 이게 개수대로 한번 반응하면 1만큼 감소하는데 저는 지금 V를 달고 가기로 했기 때문에 얘가 2V만큼 반응하고 얘가 V만큼 반응했을 때 얘가 2V만큼 생겨. 그럼 총 얼만큼? V만큼 감소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여기서 생성된 C가요, 2V예요. 합쳐서 3V라면서 남은 B가 V인 거예요. 돼요? 자, 그러면 2대 1대 2니까 얘가 2V만큼 반응했네? 다 반응한 거야. 2V에서 2V가 다 반응해서 여기는 표현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얘가 2V 반응할 때 얘는 V만큼 반응해서 V가 남은 거야. 그러면 B 1.5W g에 해당되는 몰수는 몇 몰? 2V몰이구나. 여기서 요 값을 하나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A를 추가해서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게 됐는데요. 자, 저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가자. 뭐가 없죠? B가 없어요. B는 한계 반응물로서 빵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A와 C와의 관계만 잘 봐주시면 되는데 어차피 B는 빵 될 거니까 보지 말아요. A 앞에 있는 개수와 C 앞에 있는 개수가 같습니다. 없어지는 만큼 생긴다 라고 하는 것은 다 반응이 일어난 후에 전체 기체의 양은 뭐와 같은 거예요? 처음에 A 양과 같을 거다라는 것을 적용할 수 있어요. 처음에 A요, 2V, 그 다음에 추가된 게 몇이란 소리야? 전체가 지금 6이니까 이 값과 같아야 되죠? 2V 더하기 여기 추가된 게 4V구나. 이렇게. 4V만큼 추가돼서 지금 3W랑 C 이렇게 나온 겁니다. B가 없어졌어요. 그럼 B가 V만큼 남았었죠. B가 V만큼 남았는데 V가 반응했어. 그러면 2대 1이니까 4V 중에 2V가 반응할 것이고 2V가 남았겠지. 더해서 6V네요. 그럼 C는 4V. 사실 얘는요. 여기서 2V 생긴 거에다가 다시 4V 추가됐을 때 V의 B랑 반응해서 생긴 2V. 합쳐서 4V 된 거죠. 자, 그러면 비례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2V가 3W네. 여기 비례식 안 써도 된다. 여기 3W g이에요. 예로 갑니다. 가본에서 밀도가 4분의 3W예요. 부피가 몇이라고요? 4V요. 질량이요. 3W 더하기 1.5W는 4.5W요. 지워요, 지워요. 그러면 V 값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V는 1.5니까 2분의 3. 여기서 일단 하나 나오게 되고요. 우리는 이걸 구해야 됐었어요. V 곱하기 C의 분자량분의 A의 분자량을 구해야 됐었어요. 여기까지 됐고 2V가 이거 3W면 이제 C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됐었었죠. 자, 지금 이게 전체 4.5W. 여기서 가에서 나로 갈 때는 전체 4.5W예요. 추가된 게 A입니다. A가 2V가 3W면 4V는 6W. 아하. 이 답원 상황에서의 전체 질량은 10.5W가 돼야 되지. 근데 지금 그 중에 3W가 A가 차지하고 있어? 그럼 C가 차지하는 질량은 7.5Wg이구나. 같은 부피 또는 같은 분자수로 가정을 해서 비교를 해보면 4V가 차지하는 것이 7.5면 얘도 4V로 불려볼게요. 그게 6W예요. 자, 써봅시다. V 곱하기 C의 분자량을 7.5로 두면 A의 분자량은 몇이라고 하면 돼요? 6이라고 두면 돼요. 그럼 1과 3이 되고
지금 C분의 A 맞죠? C분의 A 7.5분의 6이고 지워지게 되는 3과 9 그리고 얘랑 얘가 지워지게 되겠죠? 그러면 2.5분의 3 답은 6분의 5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정답은 2.5분의 3이니까 5분의 6 0.5로 나누면 5분의 6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에 있었느냐? 1번에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긴 문제인 만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요 반응식과 실린더를 보는 순간 아보가드로 법칙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테고요. 조금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항이었다면 반응식에서 뭔가 고체가 들어가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 수 있었겠죠. 다행히 여기서는 전부 다 기체였어요. 그래서 그냥 예외 없이 쓸 수 있는 아보가드로 법칙이었었고요. 한계 반응물을 보통은 표로 나와서 각각의 실험에서 누가 어떤 비율로 더 많이 존재하냐 혹은 존재하지 않느냐를 토대로 비교를 해서 구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명확하게 그림에서 줬어. A가 없어졌네? A가 한계 반응물이야. 여기는 B가 없어졌네? B가 다 반응했구나. 라는 쉽게 찾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밀도를 줬어요. 질량이 보존될 때는 결국에 이걸 뒤집으면 기체의 부피비가 될 것이고 부피와 분자수는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에 대해서 비례하기 때문에 그 비율을 사용해서 여기가 3V리터임을 첫 번째로 알아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했던 게 뭡니까? 변화를 살펴봤죠. 4V에서 3V가 됐네. 1V가 줄었어. 그럼 얘가 마이너스 2V, 마이너스 V, 총 마이너스 3V가 없어질 때 2V가 생겼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얘가 2V, 여기 지금 하얀색으로 쓰고 있는 부분 얘기하는 중입니다. 얘부터 간 것이죠. 이게 이만큼 생겼는데 전체가 3V야. 그럼 남은 B가 V였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V는 사실 되게 간단하게 구해졌어요. 마지막에 여기 A가 2V에 해당하는 게 3W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제 초록색으로 가는 거죠. 얘를 넣어서 V 값을 구했던 상황이었고요. 가에서 다로 갈 때 B는 어차피 0이야. 안 봐도 돼. 없어지는 A만큼 C가 생겼어. 그러면 처음에 존재했던 A의 양이 혼합기체 전체의 양과 같아. 그 전체가 6V몰이라면서요. 그럼 2V에다가 몇 V? 이게 6V가 되는 거니까 요 4V. 여기가 좀 까다로울 수 있었겠죠. 얘가 4V만큼 더 추가로 들어간 것이야. 그래서 얘가 6V가 된 거지. B가 없어졌어요. 그럼 V만큼 반응했으니까 A가 2V만큼 반응했을 테고 C는 2V가 더 생겨서 4V가 된 거예요. 총 6V야? 그럼 여기 2V구나. 그리고 일로 가는 거였죠. 마지막은 연산에 넣어주면 되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끝까지 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페이지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의 자동이온화와 pH와 관련된 문제, 항상 뭐 16번, 17번쯤에 나오는 문제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18, 19, 20은 이제 고착화가 된 것 같아요. 화학신량과 몰, 그 다음에 중화반응 양적관계, 화학반응식과 양적관계, 이 패턴 정확하게 익혀가지고 완변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설 강의도 길었는데 이것도 끝까지 듣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정말 화학원 만점을 향해 열심히 달려나가시기를 선생님이 응원하고 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는 또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